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이 동대문구 근대 역사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섭섭하지만 같이 답사를 하는 게 좋지만은 동대문 문화원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감사드려야지. 저는 김남기이고요.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좀 더 가볍고 무겁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청량리역 일대 이 부근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7, 80년대에 이쪽에 왜 그렇게 극장이 많았을까? 왜 많은 극장들이 그렇게 여기 분포했을까? 사람들이 맨날 영화만 보나? 근데 이제 그 영화 극장들이 무슨 시내에 무슨 그 개봉관처럼 대단한 극장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기 좋았던 그런 극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극장이 극장도 아니죠. 뭐죠? 그냥 이렇게 칸칸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화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조조 할인이 있었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동시 상영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극장이 좋았어요. 그런 극장에 가서 시간 죽이고 싼값에 2편씩 보고 그랬던 극장이 있었는데,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극장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집장촌 얘기죠. 우리 청량리 집장촌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성제대 예과 건물, 지금 미주아파트 앞쪽에 부분이 있었는데, 미주아파트 자리가 바로 경성제국대학교 예과 학교가 있었죠. 그 얘기도 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동일극장, 아까 표지에 나와 있던 뭐 있죠? 그 동일극장이 같은 사진이네요. 네, 그 얘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얘기 초반에 우리 이제 청량리역 그러면 이제 우리 대양코너 생각이 나잖아요. 청량리역 대양코너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있던 대양극장도 화재가 나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게 1974년이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 당시에 여기 대양코너뿐만 아니라 화재가 많아서, 큰 빌딩에 화재가 많았었죠. 대형가 호텔 또 굉장히 희생자가 많은 그런 화재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대양극장이 이제 화재가 나서 불이 타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근에 이 대양극장 말고도 많은 극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기동 쪽에서 보면은 제기극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기극장은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성바오로 병원 옆에 깨끗이 단장한 오스카 극장이 있었다는데, 그 성바오로 병원 옆에 물론 오스카 극장은 없어졌고, 그 건물이라 남아있는 걸 찾아봤는데, 건물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는데 저 건물인 것 같기도 확실히 못해서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스카 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양코너 화재 이후에 새로 단장한 맘모스 백화점 7층에 맘모스 극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맘모스 극장이 대양극장의 연속된 후속 극장이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맘모스 극장이 있었고 그 맘모스 극장 건너편에 동일극장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밑에 사진은 동일극장 사진이죠. 그 다음에 미주상가 지하에 미주극장도 있었다. 그러니까 미주상가는 미주 아파트의 앞쪽에 있는 그 부속된 상가죠. 거기에 제1극장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588 쪽 길목에 시대극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극장 건물도 있었던 건물도 어떤 건물이 극장 건물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제1극장 사이에 청량리 광장과 제1극장 사이에 해천극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극장이 몇 개입니까? 또 물론 비디오방 성인용 비디오 극장이 2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이걸 그 뭐냐 이렇게 지도 위에다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극장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한번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도 뭐 다른 극장 얘기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장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이 부분에 극장이 많았을까요? 지금 그 대형 극장의 그 화재 때 사진인데 이 대형 극장, 대형 코너가 그 한 번 화재가 난 게 아니라 화재가 연속해서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1972년에 한 번 화재가 나서 6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희생된 것들이 있고 그 지금 맨 위 사진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가 1974년 불과 2년 후에 또 화재가 났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 좀 두 번째 사진인데 보면 뭐 대양극장이라는 간판이 보이죠. 그리고 화재 후의 모습에서 이렇게 좀 폐허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이죠. 왜 이렇게 여기가 화재가 찾았을까? 그거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이 이제 극장이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청량리역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방팔방에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지방 그 우리 한반도 동북지방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 쪽으로 뭐 충청권도 뭐 있겠죠. 그렇게 이제 뭐 충북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청량역을 통해서 돌아가지고 남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그 극장 면에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아까 뭐 그렇게 좀 그런 식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기차표 거의 예약을 하잖아요. 거의 예약하고 그 시간에 뭐 예약 안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거의 뭐 1, 20분 내에 바로 탈 수 있고 기차도 많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죠. 기차 시간을 여기에 가면 알 수가 없었죠. 여기 안 가면 알 수가 없었죠. 여기 가봐야 이거 보고 기차가 어디 가는 기차가 몇 시에 있구나 알게 되고 그럼 뭐 여기 가서 보면 뭐 2시간 후에 3시간, 4시간, 5시간 후에 이렇게 기차가 있다. 자기 가는 목적지로 가는 기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시간 어떻게 해? 그 시간을 어디선가 이렇게 하는데 뭐 어디선가 소비를 해야지 보내야죠. 그래서 가장 그 건전한 방법은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영화 시간이 있으니까 영화 상영 시간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뭐 이런 상영이 그거 맞춰가지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기차 시간에 맞춰서 와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뭐 그런 그래서 이렇게 영화관이 많지 않았을까. 더불어서 영화관이 많게 된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관이 많이 생겼다. 사람들이 소문에 청량리 쪽에 가면은 극장 많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이제 그 청량리 청가시장, 야채시장, 채소시장 뭐 이런데 이제 그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되게 밤새 달려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싣고 밤새 달려가지고 물건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시간이 남을 때 여기 들려서 영화 한 편 보고 가자.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가자. 멀리 갈 거 없이 이 근처에서 보자. 뭐 그런 것도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 영화 보기가 좋은 여건이지 않았을까, 좀 기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비싼 개봉관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극장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런데 또 저기 그 대형 극장이 세 번째 화제됐었네요. 그게 1975년, 두 번째 화제가 74년이었고 세 번째 화제가 75년입니다. 그 연이어서 뭐 2년 사이로 이렇게 그 화제가 나서 좀 악명이랄까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극장에서 주로 뭐 그 어떤 영화를 상영했을까요? 물론 이른바 뭐그 대한극장이나 뭐 국제극장이나 국도극장이나 뭐 이런 데서 단성사 피카디리 이런 데서 상영했던 개봉관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2차 개봉 그때 그랬죠. 2차 개봉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1차 개봉에서 끝나고 그 저기 두 번째 개봉 이류 극장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영화들을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상영을 했는데 그 중에는 좀 이렇게 뭐야 뭐 내가 여기다 쎄한 영화들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그 위락성이 강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집장촌 얘기도 하셨죠. 588이라고 말해주는 집장촌. 그것들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제 영화도 뭐 이렇게 좀 그것스러운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극장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극장들이 이제 더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사실 그 극장 중에는 여기 있던 극장 중에는 그 객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던 것도 있더라고요. 극장들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손님을 끌어당기려고 했을 거니까 조금 센 영화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 앞에 이른바 팸프 호객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화 끝나면은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가 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랄까요? 상부상조 좀 말이 좀 그렇게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극장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것들은 이른바 588과 어떤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극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극장 꽤 오래전에 1959년 12월 1일에 생겨났다고 그랬군요. 그 다음에 해에 또 오스카 극장이 1960년에 생겨났고 대한극장도 69년에 동일극장이 오스카 극장과 동일극장이 거의 같은 해에 생겨났고 대한콘에 있는 대한극장은 1969년에 생겨났군요. 그 대한극장 아까 화재 얘기가 영상 보면 69년에 생겨났는데 72년에 화재가 났고 74년, 75년에 화재가 나서 운이 없는 그런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극장이 이제 오스카 극장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비교수 극장은 무려 좌석이 객석이 828석이 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객석이. 독립극장 역시 엄청난 거 758석.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왔는지. 대한극장은 1000석이 넘었네요. 1070석. 오,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 극장 만약에 꽉 찼다 그러면 극장 끝나고 나올 때 막 군중이 막 나오겠네요. 화장실 극장 끝나고 나면 화장실 붐비잖아요. 얼마나 붐볐을까요? 하여튼 이건 뭐 대단한 극장. 그러니까 극장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객석도 어마어마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대극장이 있었던 건물, 지금은 이제 표시는 극장 간판이나 뭐 이런 거 없는데 시대극장이 있었던 건물로 지목되는 건물이 저기 있는데 그 밑에 창문에 보니까 뭐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상호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이제 우리 극장 얘기하다가 588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청량리역 주변 일대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지금은 뭐 50층인가요? 주상복합 건물 공사 지금 진행 중이고 있죠. 매일 막 올라가고 있죠. 그 자리에 과거에 588 그 뒷장촌이 있었다, 성매매 업소가 있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를 뭐 우리 청량리 뭐 우리 동대문구 얘기할 때 이거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허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 몇 번 저도 여기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젊었을 때는 솔직히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이 뭐냐 이제 여기 이런 것들도 기록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운영돼 있고 뭐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답사하면서 여러 답사들을 함께 이제 가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이제 뭐죠? 성매매라는 것이 노동이냐, 그 생산 활동이냐, 뭐 이런 것부터 사회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논의가 돼 가고 있죠. 하여튼 그 논의를 우리는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런 지역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런데 지난번 그 서울시장이 좀 보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거티브, 마이너스한 역사적 현장도 조금은 남겨두자는 의견을 냈다가 아주 신문 언론에서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판단 안 서지만은 어떤 시대가 어떻게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깡그리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흔적을 남겨두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여기다가 지금 뭐 50층 그 주상복합 건물 올라오는데 그 앞에다가 표지석을 만들까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전 시장께서 뭐 한 동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게 모형적인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 이런 지역이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좀 해도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오늘 맞은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성매매 업소로 뭐 굉장한 저기 했는데 성황을 했는데 막 이쪽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논문도 좀 있고 뭐 보면 뭐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에서 그 성매매 여성들 외에도 거기에 부속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분들도 경제활동 구성 요소의 일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즈, 팸프, 파출부, 포르노 비디오 판매자도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경우에 직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들을 갖다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직업적 네트워크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호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뭐 전혀 불필요한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포지티브한 것인가, 그 네거티브한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 588 역사 뭐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짧은데 여기 보면은 초기에 그 청년 588의 배치 여러 연구 한번 있어요. 시집대에서 서울도시연구 기록 연구자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호황기 때는 뭐 어떤 구역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최태기 때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삼아 찾아보시고 지금 뭐 거의 빌딩이 주상 복합이 뭐 51층에 60층 정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청량리에 대해서 그 청계문화관 지금은 청계박물관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2013년에 전시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 588에 대해서만 전시한 게 아니라 청량리역과 그 일대에 대해서 전시한 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람했는데 거기에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588을 기록한 사진가가 있는데 그분이 조문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기에 그 10년 가까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뭐 호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인간의 그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2015년에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저희들도 거기 전시장에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면은 우리 청량리 지역, 동대문 지역에 이런 있고 꼭 그것들을 갖다가 그 나쁜 어떤 그 사회적 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그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한 인생을 살고 인간으로서 생활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또 사진으로 기록한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이제 다 돼서 얘기를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얘기는 그 미주 아파트 자리에 옛날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교 예과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어찌 해서 이제 흘려나간 그런 그 사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예과 건물이 있었어요. 그 예과라는 게 뭐냐면은 의대나 법대 들어갈 때 2년간 그 예비 그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그 사진도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 르네상스 스타일의 이런 건물을 일제시대 때 지은 거죠,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뭐 그중 미주 아파트죠, 미주 아파트 자리이고, 근데 그때 미주 아파트 지을 때 나머지는 다 흘려나갔는데 흘려나가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그것마저 흘려나갔어요. 안타까운 그죠. 뭐 옛날 사진을 보면 그렇고 지금 철거해가 있는 광경 사진도 좀 보입니다. 제가 저거 너무 안타까워서 저거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철거하는 광경도 뭐 사진 찍고 답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